오늘 강의는 민주당이 김대중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이 끝난 이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쨌거나 간에 김대중의 정당이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김대중의 1인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 이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고 김대중을 들먹이고 김대중을 팔면서 공천도 받고 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김대중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거는 이낙연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재명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민주당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으로서의 실권자로서 열린 우리당이라는 것을 창당을 하면서 김대중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를 당하였고 열린 우리당은 민주당과의 경쟁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실 권력은 열린 우리당이 가지고 있고 다수당이었으며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전라도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명분을 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결국 현실 정치가 이겼습니다. 현실 권력이 이겼습니다. 즉 노무현이 승리함으로써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다시 통합이 되면서 민주당은 다시 이름을 되찾고 주도권은 노무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실패는 민주당, 즉 김대중 중심의 그 세력들이 노무현을 공격했다 혹은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권계의 노무현은 국민들의 평가가 아주 냉혹했습니다. 그런 결과로서 노무현 이후 정동영은 해방 이후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에게 최대 표차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김대중 정신을 부르짖는 민주당은 혹은 전라도는 언제든지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바꾸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흔적이 박근혜와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겁니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총선이 있었는데 그 전라도에서 문재인의 민주당을 비토하고 안철수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대중의 부활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선에서 문재인을 비토한 겁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빌고 노력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통합을 해서
그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는 이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명분으로 꿈을 꾼 것이 탄핵 정국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국민의힘당은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을 본받아서 쉽게 말하면 현실 권력으로서 그 당 창당을 하면서 당내의 반박 혹은 비박근혜 파들과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다. 민주당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 김대중의 부활을 안철수의 등장으로서 비토가 되고 문재인이 패배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김대중의 정당에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세대교체를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온 것. 쉽게 말하면은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의 무능으로 드러난 그 권력의 공백을 파고드는 것이 이재명이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집사람, 여 밑에 집주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서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은 경쟁 체제를 한번 거치면서 세대교체를 성공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의 무능과 또 문재인의 국무총리를 했던 이낙연의 실패가 지금 현재 이재명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 쉽게 말하면 세대교체가 됐는데 그 세대교체를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문재인과 이낙연이 적임자로 등장했는데도 그들이 그 권력을 이어받지 못하고 권력 투쟁에서 이재명 세력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일단적으로 세대교체를 성공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김대중이라는 이름도 노무현이라는 이름도 없는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다. 그러므로서 1인 체제 혹은 일사불란하게 통합된 민주당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힘 당의 굉장한 위협적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국민의힘 당이 이번 대선에서 희망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북두시민혁명군은 6대4로 국민의힘 당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국민의힘 당에 대한 진로를 벤치마킹하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한동훈의 논리는 전혀 허구입니다. 정치는 철학도 중요하지만은 권력 다툼으로서의 게임의 원칙도 있는 겁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계엄의 상대편을 손을 들어주는 일은 정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탄핵에 우리 편의 탄핵에 손을 들어주는 일은 쉽게 말하면 공자의 어리석은 어리를 말하는 것. 국민과의 의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치로서의 게임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으로서 정치는 철학과 게임 혹은 공학으로서의 기술의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에 투항한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에서 꼴찌로서 박탈되어야 된다. 자격이 박탈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 명분론에 허구의 국민과의 의리라는 허구의 명분에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국민의힘 당의 진로는 이런 명분에 매달리지 말자. 민주당처럼 공산좌파처럼 게임의 법칙으로서 악랄할 때는 악랄하게 싸워야 한다. 거짓을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쟁체제를 갖추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분당을 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 당이 자신들의 세력만을 가지고서 창당을 해라. 그리고 반대 세력들을 일당시키지 말고 경쟁체제를 만들어 민주당처럼 새로운 이념과 진정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창당을 해서 그 명분론에 치우쳐 있는 어리석은 자유우파 세력과 경쟁체제를 이루면서 새로운 한국의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 번째, 우리가 허구로 알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에 대한 선거 감시를 철저히 하자.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89%인가의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89%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조작해낸 국민에게 발표하기 좋은 숫자일 뿐이지 99%인지 78%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민 선전용 지지율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에게 비토를 하면서 안철수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아직 이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그 처갓집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의 그 민심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무언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뜬 소문으로 듣고 있는 전라도의 정치 문화라든가 어떠한 그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여러 가지로 목격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바닥 민심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 뭡니까?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지방선거에 군수에서 결국 조국신당이 승리했잖아요. 조국개혁당인가? 조국신당인가? 그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내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승리할 거라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전라도에서 안철수와 같이 지금 전라도의 그 이재명에 대한 득표가 60% 선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부정선거를 철저히 감시해라. 전라도에서 더 90% 투표율이라 이런 거 믿지 말고 그 투표지를 그냥 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내가 거기서 목격한 바로 하면은 90몇 프로 이거는 조작된 게 확실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 대한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대리투표 이런 게 전라도에는 여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전라도에서 이재명을 버릴 수 있다. 전라도에 한 70%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민들은 전체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만은 그 전라도에도 아주 유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는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에 대한 투철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을 지지하는 거지. 그런 한 30% 정도 그 지역민들은 맹목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노무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90%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의 90%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정선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지지율을 북두시민혁명군은 70%에 가까운 60%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끊임없이 전라도를 공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몽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에서 끝난 대선 후보 결정은 우리 자유우파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다. 이런 점을 명심하고 다 같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분발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대중에서 사라진, 김대중 정신이 사라진 이재명에 대해서 전라도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안철수의 예도 있고 문재인의 낙선, 대통령 선거를 한번 졌잖아요. 낙선. 그리고 이낙연의 패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들여다볼 때 전라도에서 90%의 지지율,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라도에서 쉽게 말하면 70% 정도의 득표를 가지면 약 한 300만의 투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20%면은 얼마입니까? 60만 표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니 절대 어제 끝난 대선 후보 결정이 이재명이 환호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패배한 적이 드물다. 탄핵 정변 아니면은 김대중 아니고는 대선에서 이긴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가 어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이 자유우파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실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껏 외쳐왔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그러니 우리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재명이 가장 약한 후보라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그 주장에 알맞게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한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대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